네, 반갑습니다. 잣나무 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단일화 결렬 인터뷰하고 나서 좀 시끄럽죠. 여전히 아직도 소위 보수 유튜버들은 단일화를 해야 된다. 특히 가세연의 김세희 걔는 보니까 단일화 안 하면 필패라고 막 선동을 하고 있던데, 역시 본성이 나오죠, 본성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가 말했던 가세연은 기생충이란 말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쟤네들이 왜 저렇게 단일화에 목을 맬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탰다는 그 명분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윤석열 정부에서 뭐라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이제 처음에는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아직도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다대표 형님하고 저밖에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해요. 쟤네들이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계속 어긋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라는, 아니면 안철수라는, 아니면 이재명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어떤 정확한 분석 없이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특히 조중동에서 시불이 되는 그런 기사, 사설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자기들 말이 계속 핀트가 안 맞고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이 보고 삼고초려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일화 안 하면 진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도 이제 본능적으로 좀 느낀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그래도 좀 이름 있는데 유튜브도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이제 패널로도 참석해가지고 평론도 하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윤석열의 어떤 스타일상 이제 그냥 이대로 있다가는 한 자리를 절대 못 해먹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안철수라는 거죠. 안철수가 있어야만이, 안철수하고의 단일화가 돼야만이 자기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야 안철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지분을 받아오면 거기에서 이제 안철수에 또 기생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내겠다. 그건 정확하게 이제 김건희가 표현한 게 맞아요. 기생충. 진짜 기생충 맞아요. 그런데 윤석열은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고초려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파악도 못하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삼고초려를 그런 식의 어떤 걸 할 요량이었으면 벌써 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윤석열의 스타일은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죠. 상대를 진이 빠질 대로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지치게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윤석열의 딱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까지 모든 행동들이 딱 이걸로 설명이 돼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상대에 따라서 약간의 전술적인 이제 어떤 비난은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종인은 친에 나가게 만들었는데 이준석이는 지금 그대로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차이가 딱 보면 특별한 차이가 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준석이는 어쨌든 당의 대표고 김종인이는 불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국민의힘에 어떤 당적도 없잖아. 그런 차이들에 의해서 이제 어떤 좀 대응이 달라지는 것일 뿐이지, 오로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의 어떤 스타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거나 하면 그냥 아이고 그러면 니 맞뜯으라 말아 막 그래놓고 계속 진짜 끌어뭉개고 그래가지고 상대가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든지 아니면 자기 밑으로 기어 들어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의 지금 딱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다 대놔놓고 뭐 안철수 가서 뭐 상도초를 내라. 아니 그거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어떤 지지율을 흡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갈수록 격차는 벌어질 거라니까요. 그리고 안철수의 그 행동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충수고 패착입니다. 패착. 그게 근본이 뭐냐면 오늘도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김미경의 얘기밖에 안 듣는다. 그 전라도라고 했잖아. 전라도. 이거 과학이라니까 진짜. 그리고 또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 시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그 안철수가 윤석열을 찾아가가지고 그게 아마 그 박근혜 정부 때 저기 예주지청인가 어딘가로 쫓겨났을 때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가가지고 뭐 자기 당으로 와가지고 국회의원을 출마를 하지 않겠냐고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이후로 또 저기 문재인이도 또 가가지고 뭐 윤석열에게 뭐 국회의원 출마할 의향이 없느냐 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딱 그 눈치 쥐뿔도 없는 둘이가 딱 진짜 윤석열한테 이제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그때 이미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어떤 그 그릇을 파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도 한두 번 정도 식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식사를 하면서 파악을 다 한 거죠. 안철수의 그 어떤 스타일, 그 그릇, 크기.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난다니까. 그냥 안철수는 그냥 묻혀가는 묻어질 거예요. 어떤 형태로도 묻어질 거야. 그리고 뭐 그래 뭐 개소리들 씹으리는데 이재명이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나왔죠. 절대 될 수 없는 이유 이겁니다. 이거 발차기 원조라는 허경영 무보수 대통령 이건 못 따라하겠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차기를 따라하니까 공약을 뺏겨가더니 발차기까지 뺏기냐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이를 조롱한 거 아닙니까? 조롱한 거. 허경영한테 조롱을 받는 이런 게 과연 무슨 짓을 하는데 저 새끼들이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이거는 국민의 개돼지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허경영 따위한테 조롱받는 대선 후보가 윤석열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이건 상식이죠, 상식. 허경영한테 조롱을 받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잖아. 흔히 하는 말로 진짜 인생 밑바닥 쳤다는. 그러니까 저기 얼마 전에 그 뭡니까 이재명이가 그 택시 기사들하고 저기 간담회인가 할 때 그 하다 안 되면 가는 게 택시라고 그런 얘기를 했죠.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이재명의 본성.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 툭툭 나오는 게 그 사람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 본성의 이재명.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경영에게까지 조롱당하는 이런 이재명. 과연 이따위가 뭔가를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 그래 뭐 정문현인가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죠. 이거는 진짜 큰 겁니다. 제가 그래 검색을 해봤더니 정운현 그 양반이 보니까 뭐 오마이뉴스 아마 그 오마이뉴스 이제 만들 때 깊이 관여된 사람 그리고 그 뭐 어쨌든 그럼 뭐 편집국장인가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저서들을 보니까 뭐 친일 반민족 관련한 책들밖에 안 썼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인물이 지금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판단하기에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이 직접적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정말로 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물밑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뭐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근데 이제 연락은 했다고 나왔죠. 이걸로 안철수도 끝난 거예요. 지금 안철수가 오늘 뭐 처음에 권은인가 그년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 CBS 김현정의 그 뉴스송가에 나와가지고 뭐 전혀 어떤 국민의힘에서는 뭐 대응이 없었고 막 얘기했는데 그 바로 몇 분 후에 전화를 했었다. 전화를 하고 뭐 이런 대화가 오갔다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 하니까 뭐 하기는 했는데 뭐 또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죠. 이 방식이 지금 딱 빨갱이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지가 빨갱이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당할 때 지가 그 방식으로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식을 지금 그대로 윤석열에게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새끼입니까? 상대를 보고 지져야지. 결국에는 근본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 근본은 빨갱이. 배운 거, 더러운 것만 배워. 지난 정치계에 몸담고 10년 동안 정말 더러운 것만 배운 거예요. 이 윤석열이가. 물론 그 뒷바탕에는 자기 아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련인이 그 주변에 전부 홍어잖아. 그게 안철수의 한계입니다. 근데 뭐 결국에는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겁니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달라질 건. 그리고 허경영에게 조롱당하는 이재명. 그 이제 이게 보면 국민의힘 이것들도 참 멍청하다는 게 이런 거 이제 계속 이제 떠들어대기 좋잖아요. 프레임 씌우기 좋잖아. 공중부양하는 허경영에게 뭐 저기 조롱당하는 이재명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프레임 씌워가지고 계속 떠들어보세요. 근데 그런 것도 못 하잖아. 국민의힘은. 윤석열이가 오로지 혼자서 희설단신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린 이 도박판에 민주당, 국민의힘 이 둘이가 지금 도박을 판에서 이제 도박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국민의힘은 거의 뭐 솔직히 그 뭡니까 그 어떤 영향도 없는 그냥 그대로였으면 그냥 민주당 이재명이가 고스란히 그 판돈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대로 먹는 거였죠.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판돈 단돈 1원도 없이 오로지 몸뚱아리 하나만 갖고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다 먹었잖아. 윤석열이가 혼자서.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질투도 상당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10년을 해가지고
지지율, 처음 지지율 50%를 다 까먹고 지금 그 딱 한 거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실제 지지율은 2%에서 3%입니다. 그런데, 아니, 자기는 돈도 많고 한데 돈 한 푼 없이 몸뚱아리 하나 들고 들어와가지고 혼자서 6개월 만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판돈을 다 걷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엄청나게 생긴 거죠. 그것도 저는 한몫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자기에게 없는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이 질투를 하더라도 자기도 정말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그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라는 게 누구와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이 더 배가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안철수가 조금이라도 두뇌가 명석하고 해안이 있다면 어차피 10년 동안 자기 혼자서 돈을 그렇게 쳐 바르면서 해도 안 됐으니까, 아, 이 상태는 내 혼자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6개월 만에 홀몸으로, 힐혈단신으로 들어와가지고 국민의힘 저 어마어마한 그대 야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을 목전에 둔 윤석열. 그러면, 아, 내가 살 길은 윤석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일정한 지분을 얻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내 능력을 조금씩 국민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윤석열의 저 어떤 저런 카리스마에 편승해서 이 정치적인 역량을 키우고 세력도 확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돈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도 이때까지 어쨌든 짱만 하다 보니까 무조건 자기는 짱을 해야 되는 거야. 결국에는 대통령병 환자가 맞았고 초딩이 맞았어요. 이제까지 안철수에게 씌워졌던 그 모든 프레임이 대깨문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게 맞았던 거예요. 실제로. 결국에는. 그리고 그 질투와 자기 출신의 어떤 어쩔 수 없는 어떤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최악의 패를 두고 말았죠. 그래,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등, 그런 게 휘둘려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이가 판을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대선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무슨 짓을 해도 판세를 뒤집거나, 아니, 뭐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오늘 그래, 뭐 KSOI인가 거기서 뭐 좀 장난질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KSOI는 뭐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민주당, 뭐 그냥 민주당의 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파죽지세로 또 윤석열이가 또 계속 폭탄 던지면서 막 이리 할 거기 때문에 뭐 여론 조작, 뭐 투표 조작,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총선 때도 프로그램을 조작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 짓은 못 해요. 그런 짓은 절대 못 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또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더 힘들고요. 물론, 뭡니까, 긴장을 완전히 풀어놓고 할 필요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감시단 조직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것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 이제 어떤 일련의 우리들의 행동들이 계속 쟤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계속 신호를 주잖아요.
더 이상 요 빨갱이 정권에 부역하지 마라. 더 부역하면 진짜 너희들은 다 뒤진다. 계속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제 이탈자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갈라치기의 대마왕이죠. 윤석열이. 결국에 놓고 보면 진짜 갈라치기의 대마왕이죠. 대마왕. 응, 그래. 모든 아젠다를 다 선점했잖아요. 김대중 노무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러니까 원래 저쪽 전매 특허였는데,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파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선제적으로 윤석열이가 다 가져와, 김대중 노무현 것까지 다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이를 이제 윤석열이가 팔고 다니잖아. 이런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의 윤석열이를 상대로 안철수 따위가 참, 그리고 그런다고 뭐 안철수를 앉지 않으면 필패라고? 필패가 아니고 그래 너희들이 뒤지는 것이. 안철수를 앉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져갈 그 뭡니까 그거 이권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긴장을 하되 마음 푹 놓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편안한 월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